1979년 12월 12일 서울에 찾아올 봄이 짓밟힐지도 모를 그날, 작전 보고하겠습니다. 신군부에 전 장군이 대통령에게 연행 승인을 얻게 될 시각은 대략 18시 30분경입니다. 같은 시각 정 총장 연행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치밀하고 33 헌병대 지원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헌병감 이 3인을 연희동 술자리에 붙잡아 뒀으니까 병력을 출동시키긴 어려울 겁니다. 계획적인 군사반란. 그 표정들 좋게 하고 계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오겠습니다. 반란의 중심은 전두광 보안사령관이었고, 각하께서 지금 결재해 주셔야 할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권 방위 책임자들은 보안사령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전장군 소재부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크나큰 위기감을 느끼는데 전두광 이놈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나가라는 명령 못 들었어? 결국 수도권 방위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위급 상황.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아군끼리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 이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12.12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봄,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무슨 상황이요? 조금 있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계엄사령관 정상호 대장이 사건 수사를 지시하지요.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수사를 맡은 합수본 전두광 소장은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게 진짜 범행 이유 맞습니까? 특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심지어 전두광은 육군 비밀 사조직 하나회의 리더였죠. 하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군내 사조직이 활개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정상호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견제하려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이태신을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임명하려 합니다. 당연히 전두광은 반발했는데, 수경사는 대한민국 수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요직이란 말입니다. 수도를 방해하는 요직에 측근을 안치려 했죠. 11기 노태근 장군은 어떻습니까?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 아닙니까? 예? 내가 뭘 결정하려면 전 장군한테 결정받고 그래야 됩니까? 전두광은 이태신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아이고 이 장군님. 태신도 민주화 바람이 부는데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두광이 못마땅했고, 세상이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미가 불덩이 같은 두광이 치받더니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예,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슬쩍 포섭하려고 하지만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얼마 후 이태신이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취임합니다. 그 시기 미 국무부에서 경고를 보냈죠. 전두광 장군을 조심하라. 전두광은 정상호한테 잘 보이려 뇌물까지 갖다 바쳤지만 여기 2억은 총장님께서 아주 편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마음대로 일 처리하지 말고 일일이 업무 보고를 하라며 망신만 당했죠. 합수부는 앞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엄사에 매일 3시간 간격으로 보고하세요. 급기야 정상호는 전두광을 지방 한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 죄다 한직으로 돌릴 거라는데.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이에 하나회를 비밀리에 소집한 전두광이 군사 반란을 꾀했던 것이었죠.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대통령 제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12월 12일 반란군이 30경비단에 집결합니다. 30경비단에 딱 구축하고 있으노? 아무도 못 덤빈다고. 계획대로 전두광은 정상호 연행 요구서를 대통령한테 제가 받으려 하고, 각하께서 지금 결재해 주셔야 할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헌병감 이 수도권 방위 책임자 셋을 한데 모아놓고 기다리게 하고 말입니다. 동시에 수도권 방위 책임자 셋을 붙잡아뒀죠. 아마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 체포조가 정상호를 연행하러 갔는데, 김동규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진술을 어떻게 했는데? 대통령 살해범한테 얻어낸 거짓 진술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재조사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내가 니들 상관의 상관이야. 누가 그딴 짓을 해? 뒤늦게 헌병감이 참모총장을 납치한 전두광을 제지하려 했죠. 전두광이 참모총장님을 납치했다.
최대한 신중하게 체포해야 돼. 전두광이 어딨어? 그놈의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체포위기에 몰린 전두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중앙청으로 반란군이 출발하는데 너희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군끼리 교전이 벌어진다. 이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광은 전면전을 벌일 각오였고 수경 사령관을 따라온 부대병력은 내 말 잘 들어라. 과연 니들이 서울에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적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니들을 섬멸할 것이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인데요. 12.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한 첫 영화로 목숨을 건 반란군과 진압군의 팽팽한 대립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 그날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반란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건들이 배경이 되는 만큼 보통의 시대극과 달리 군 관련 공간과 소품 의상들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아수라, 감기, 비트 등의 전작을 통해 뜨거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대의 공기를 놓치지 않으며 생생하게 그려낸 김성수 감독의 연출이 더해졌죠. 그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도 공수가 몇 차례 바뀌는 일진일퇴의 공방은 물론 수많은 이들의 욕망과 명분이 뒤얽힌 그날 밤의 긴장감까지 오롯이 담겼는데요. 마치 현장에 있는 것 마냥 실감나는 대규모 대치신과 총격전 등이 압권이었습니다. 또한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등 한 작품에서 만나기 힘든 베테랑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의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강렬한 변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광과 대립하는 이태신을 맡아 홀로 분투하는 정우성의 열연도 인상적이었죠. 이태신을 수경사령관에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완성했던 자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로 신드롬을 일으킨 이성민의 연기도 물론 훌륭했습니다. 잠깐 출연했지만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오진호 소령을 맡은 정혜인도 인상적이었죠. 한국 현대사의 운명을 바꾼 출발점이 된 그날의 9시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오는 11월 22일 개봉 예정인 서울의 봄 꼭 극장에서 관람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